여러분의 투자의 시각을 바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스페셜 진행의 아나운서 박혜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는요, 대한민국 주식교육 1타 강사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변치 않는 주식에 대한 원칙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는 먼저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또 미국 마이크론발 호재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는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930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오늘 안타깝게 8,090선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2%대 하락하며 883.7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초부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하면서 이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었죠. 이 장중 상승폭을 키우며 9,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대형주가 또 급등세로 마감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하는 흐름 보여주었는데요. 이 코스피에서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장을 견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5%대 상승, SK하이닉스는 13%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상승은 반도체 풍향계로 포함하는 미국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에 힘입어서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가 또 개선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코스피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양시장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은 덜어내는 모습이었지만 기관만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조 2천억 원대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이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은 담아냈지만 오늘 기관 1,707억 원을 팔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이렇게 다르게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들여다볼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K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이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이 검은 화요일에는 강하게 빠지는 흐름 보여주다가 어제부터 또 반등의 흐름 최근 들어서 나와 주었는데요. 오늘 반등한 이유 왜 그럴까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는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진행한다는 말에 오늘 또 호재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달 7월 10일에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 소식에 오늘 훈풍이 불어주었고요.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 상장이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을 완화할 것으로 보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살펴보시면요. 이 마이크론은 9.46배, 그리고 샌디스크는 10.47배인 반면에 SK하이닉스는 6.97배, 삼성전자는 6.45배에 달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과연 또 SK하이닉스 나스닥에 상장된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주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애널리스트들의 말들을 인용해서 살펴보시면요.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과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된 기업 사이에는 분명한 밸류에이션 격차가 존재한다며 미국 상장은 SK하이닉스와 미국 경쟁사 간 할인폭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애널리스트의 말 한번 드려볼까요? 이 상장 이후 애널리스트 커버리지 확대와 기관 투자가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며 초기 매수세를 자극하며 멀티플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의 SK하이닉스 또한 또 한편 SK하이닉스는 미국에 상장된 이후 옵션 거래가 가능해지는 점도 또 투자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SK하이닉스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은 어떻게 잡으면 될지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정확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자막을 통해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단 자막을 통해서 입장하시면 한영석 대표님의 무료 커뮤니티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실 수가 있으며 또 야간 21시에 매일같이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의 링크를 통해서 이 다음 장, 내일 장에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정확한 매수 매도의 기준점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셨고요. 지금부터는 직접 모시고 이 정확한 시황 교육 들어보셔야겠죠. 시황에 있어서는 또 틀린 적이 없던 저희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석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최근 들어서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검은 화요일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시장이 빠졌다가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 보였는데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시장 지금 이렇게 뭐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요 정말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이게 지금 뭔가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고. 또 사실 이제 장 초반 특히 이제 프리마켓 시장에서의 강세는 너무나 좀 강하게 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본 시장에서의 흐름은 그렇게 강한 흐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프리마켓 시장에서 강하게 올랐던 그런 흐름들이 오히려 본 시장에서는 이제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그런 좀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오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이제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의 어떤 수급이 좀 강하게 시장을 좀 받쳐주면서 또 대형주의 중심으로 많이 또 흘렀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수에 대한 어떤 수급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과의 너무 온도차가 너무 극명하게 좀 드러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 전체적으로 온기가 퍼져나가지 않았던 부분들 때문에 사실 아마 중소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까 좀 싶어요. 물론 이제 뭐 전일 마이크론의 호실적 통해서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강하게 또 뻗어나가는 그런 흐름까지 있기는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수는 강했지만은 체감 장세는 되게 약했던 하루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차트의 흐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놓고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코스피 일봉 차트 오늘 강하게 뭐 5% 이상 높은 상승을 이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일 고점에서의 어떤 그 흐름을 좀 이제 검은 화요일이었죠. 검은 화요일의 이 흐름을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다시 반등의 흐름이 이제 연출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오늘 이 추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양봉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조금 아쉬운 양봉. 왜 그러냐면은 이 전일 이 시가, 그러니까는 검은 화요일에 이 시작가를 돌파하는 기준까지 뻗어 나갔다라면은 반등의 회복이 명확하게 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시장의 에너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놓고 보시면은 이 전일, 그러니까 전전일이죠. 요 고점까지 달성을 했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밀리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준점을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놓고 볼 수 있냐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하방의 이 지지 추세의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완전하게 뚫지 못한 어떤 고점에서의 저항을 받는, 그러니까 추세 하락 추세의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도 살짝 보이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일장 흐름에서는 물론 오늘 OMA를 돌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장의 흐름에서는 오늘 종가를 뛰어넘는 수준에서 그리고 전전일 화요일 검은 화요일의 종가를 시작가를 뛰어넘는 수준에서의 어떤 그 시초가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종가 기준에서 화요일의 시작가를 넘어서는 그런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캔들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요. 상승 잉태형의 흐름에서 기준에서 놓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오늘 종가가 전일 이 시작가를 아직 돌파하지 못한 이 흐름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놓고 추세의 어떤 방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0MA의 이 돌파의 흐름에서 사실 강한 저항을 받고 다시 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저점에 이 이탈이 지금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인 어떤 흐름에서 물론 지금 이제 뭐 코스닥이 뭐 알테오젠의 어떤 강한 상승도 두드러지고 어느 정도 지수를 좀 견인해주고 있고 좀 지탱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코스닥 시작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추세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좀 차가운 냉기가 많이 흐르고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의 흐름에서도 이미 지금 저점 이탈의 흐름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방향, 완전히 되돌리는 이런 흐름의 기준에서 우리가 코스닥 종목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급의 흐름도 실질적으로 저점 이탈하는 과정에서 많이 좀 감소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탈 물량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과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반등의 흐름이 완전하게 지금 눈에 포착되지 않고 전체적인 추세의 어떤 이평선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우하향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처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의 시작점, 물론 오늘 지금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그 상승 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제 프리마켓 시장에서 거의 한 16% 가까운 급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시장의 온기가 내일 저희 시장의 온기까지 같이 뻗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9,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수준에서 또 우리가 내일 하루를 또 기대해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추세 반등의 흐름의 기준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또 어떠한 기준에서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될지 그런 기준점 교육 오늘 또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기준점 교육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께서 오늘의 시황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수는 강했지만 체감 장세는 또 약했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어제 장에서의 돌파까지는 아니어서 시장의 에너지를 봤을 때 또 검은 화요일의 시가 그리고 오늘의 종가를 돌파하는지 내일 장에서 좀 들여다봐야 한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황까지 정확하게 짚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또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교육을 들어보셔야겠죠. 이러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기준점만 명확하다면 매수와 매도 정확하게 해보시면서 수익을 기분 좋게 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주식장에서 이제 주변에서 투자 고민을 좀 들어보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네, 조금만 좀 수익이 나면 좀 팔고 싶어서 참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빨리 팔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올랐을 때는 이게 좀 더 가지 않을까 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또 하락하면서 아쉽게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이게 모든 분들의 아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불안에서는 이제 공포의 어떤 심리가 강한 부분이고 또 뭔가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는 조금 더 욕심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물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사실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역량의 차이가 또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기준점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매매 기준을 자꾸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무슨 이유냐면은 네. 이 감정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어떤 흥분과 불안과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고 그거를 제거하면서 좀 더 이성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네. 사실 시스템 매매와 기준점 매매를 항상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늦거나 빨리 파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가장 어디에 반응을 많이 할까요? 불안에 반응을 많이 합니다. 네. 예, 사실 불안하면 어때요? 주가 막 빠지면은 이게 팔아야 되나 굉장히 흔들리고 네. 이 멘탈을 견디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빠질 때 많은 분들의 심리, 되돌리겠지. 네. 그렇죠. 되돌려주겠지. 그 기대감으로 사실 끝까지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저는 어떤 그 모습이 사실 어떤 모습처럼 저는 좀 보이냐면은 철봉에 오래 매달리게 하고 계시는 분들. 떨어지기 직전인가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철봉에 딱 매달려 계세요. 처음엔 단단하게 그래 내가 오늘 막 힘을 키워야지 이렇게 딱 매달렸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힘이 네. 계속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끝까지 다 갔을 때 반등을 할 것 같아. 그리고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눌린단 말이죠. 네. 그 추세의 어떤 되돌림이 완전하게 완성되지 못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살짝의 반등만 오더라도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또 밀리는 거 아닌가? 맞아요.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되게 불안해지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 바로 조금만 올라도 그냥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본능이 네. 작용을 하시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바닥까지 가시다 보면 결국 지쳐서 매도를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은요. 아예 그냥 뭐 주가가 바닥에 있어서 이렇게 되돌리는 기준이면 모르겠는데 네. 고점까지 주가가 이렇게 확 올랐다가 얘가 갑자기 확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줬다 뺏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예, 그 매몰감. 그런 맞아요. 부분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줄어든 거에 대한 강한 또 배신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큰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매를 못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는 네. 수익이 나면은 5%, 10%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더 갈 것 같아. 음. 여기서 뭐 할 것 같아. 이 자체가 뭐예요? 느낌이잖아요. 감이잖아요. 기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더 갈 것 같은데 이게 뭐 우리가 감대로 내 감정을 이입한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원상으로 이제 내려오고 원금으로 들어오고 또 원금에서 어느 정도 또 이걸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고점에 그 반짝였던 그 어떤 불꽃 같은 그 수익 그거를 내가 눈에 한번 익었기 때문에 사실 그 수익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들도 저희 한영석 대표님의 말씀에 굉장히 또 공감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인의 감정이나 또 수익률, 또 계좌 잔고를 보면서 흔들리기보다는 네. 결국에는 그럼 시장 자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으신 건데 네. 사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갖고 가셔야 되는 기준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를 이제 같이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뭐 요리하는 거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자, 요리를 할 때 그냥 막 감으로 때려 넣는 음식을 해버리면 어떨까요? 맛이 없죠. 예, 그 맛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맞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요리를 할 때도 뭐를 준비할까요? 레시피를 준비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하다못해 그 레시피에 있는 여러 재료들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손질도 해놓고 네. 그래야지 이제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매수를 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편입하기 전에 사실 이 기준은 저의 기준이기도 하고 또 저희와 함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또 제가 드리는 기준이기도 한데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 종목 들어가면은 그냥 대박 나겠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은 첫 번째,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는 순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 구간까지는 내가 목표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뭐 이제 저의 경우에는
약 한 10% 정도 수익 구간을 설정을 하고 들어가죠. 근데 이게 뭐 실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SK 그 장중에 저희가 네. 편입을 했는데 그 장중에 뭐 14% 가까이 급등을 그렇죠. 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급등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계속 급등하고 있으니까 갖고 가냐?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내 목표가 금액을 넘어섰으면 일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목표 금액이 생겼으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네. 아니, 수익이 생겼는데 왜 차익 실현을 안 해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네.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라는 그런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 자, 그 기준에 딱 올라섰을 때 무조건 또 다 전량 차익 실현 막 이렇게 하냐? 그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저의 경우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10% 상승을 했지만은 얘 추세가 계속 살아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제가 이 화면에 이제 두 번째 확인해야 될 지표가 있는 거죠. 전고점을 돌파를 했느냐, 아니면은 많은 수급이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느냐. 네. 그리고 우리가 캔들의 어떤 패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락의 어떤 기준에서도 상승의 어떤 탄력으로 전환되는 그런 네. 어떤 캔들의 구조 패턴이 만들어졌느냐, 네. 또는 매물대가 있었을 때 그 매물대를 또 강하게 뚫었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있겠죠. 네, 그렇죠. 다양하네요,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잘못 판단하시는 경우가 뭐냐면은요. 네. 한두 가지의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지표, 뭐 하다못해 가격, 아니면 그냥 거래량 터졌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꼬리가 달렸나 안 달렸나 이런 정도로만 판단하시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반등을 했을 때도 진짜 상승을 위한 반등인지 아니면은 깊은 하락 속에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인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파악을 하시면서 이 강약에 대한 대응을 잘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수익을 온전하게 지키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설령 내가 편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내가 이제 명확하게 내가 기준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자기 멋대로 막 네. 뒷바꿔 치고 막 이렇게 시장은 해버리면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정말 내 마음 같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끊어줘야 되겠죠. 손절의 기준도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왜냐하면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기차를 탔는데 아니면 뭐 버스를 탔는데 네. 얘가 나는 서울을 가기 위해서 탔는데 알고 보니 저 부산행을 타버린 거예요. 거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갈아타야죠. 빨리 내려야죠. 빨리 네. 갈아타야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네. 내가 어느 정도의 매매에 대한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수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면 조금씩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라든지 이 시장이 좀 흔들려도 훨씬 또 차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처음에 나눴던 얘기처럼 이렇게 막상 또 주가가 오르면은 또 더 갈까?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차트에서는 또 어떤 신호들을 가장 먼저 확인하면 좋을지 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시황 얘기하면서 저희 코스피 네. 지수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시작가보다는 사실 못 미치는 종가에서 이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캔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장에 참여하시는 모든 수급, 뭐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분들까지 모두 포함을 했을 때 그분들이 시장에 참여하던 심리적인 또 하나의 지표라고도 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캔들은 우리가 가격이 나타나 있고 네. 장중에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캔들이긴 하지만은 이 캔들은 저는 심리적인 지표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심리적인 지표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거기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넘어야 할 자리를 넘지 못했다. 그리고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 종목이나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쏠림 현상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그 추세 흐름은 계속 이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던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손절을 하시던 가장 중요한 것,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저는 주식의 꽃이 또 매도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죠. 매도이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확정짓는 거는 매수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것은 매도를 잘해야지 좋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10%까지 상승했다가 설령 3%의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수익은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비록 20%까지 수익을 냈지만 마이너스 5%의 매도를 하면 결국 손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얼만큼 그거를 잘 지키느냐, 그리고 그 구간에서 얼만큼 익절을 잘하느냐, 또 이탈을 했을 땐 얼만큼 매도를 잘하느냐, 그게 네.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한 5가지 신호가 있어요. 네. 그 신호를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종가가 약세인 경우. 지금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코스피 시장의 어떤 차트의 기준에서도 놓고 보면은 네. 좀 강하게 올라서 종가가 전일 시작가나 전일 종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네. 또 만약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저점을 조금 더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네. 그런 어떤 종가에서 힘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네. 추세 흐름을 놓고 지켜볼 수가 있는데, 종가의 흐름이 계속 전 고점이나 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계속 낮아지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 코스닥 그 차트와 같은 그런 네. 흐름, 저점이 계속 낮아진다거나 그런 어떤 못 미친다거나 이런 어떤 종가 기준에서의 흐름이 약해질 때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에너지의 어떤 흐름이 조금 반전이 되고 있으니 네. 내가 수익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일부 편입을 네. 아니 일부 매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지켜가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갔을 경우에는 빠른 이제 손절을 하셔도 좋은 부분인데, 네. 사실 그런 신호들을 우리가 차트상에서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윗꼬리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오늘도 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은 주가가 강하게 이렇게 뻗어 올라가요. 네.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위에 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상승인데 이 윗꼬리는 결국 하락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하락의 압력이 생겼다라는 거는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이 고가의 이 종목의 고가를 시장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윗꼬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지만은 계속 이렇게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뻗어 올라가는 상승을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제한을 시장에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그러면은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윗꼬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얘가 조금 한번 강한 또 하락의 조정을 또 받을 수가 있겠다. 왜냐면은 위에서 받아주지 않으면은 갖고 있는 보유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빨리 나가고 싶겠죠. 네, 그렇죠.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구나. 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좀 주체 세력이 매도가 강해져요. 네.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팔아야 불안해지겠죠. 되니까요. 네. 공포스러워지겠죠. 그러면 막 투매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윗꼬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달린다는 건 매도의 사인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의 사인이라기보다도 이제 시장의 에너지가 계속 하방의 압력을 누르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네네. 그렇죠. 윗꼬리가 생겼다라는 거. 그러면은 일단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잔인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잠수를 하고 있는데 물 속에서 올라오려고 할 때 누가 머리 이렇게 꾹 누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렵죠. 뭔가 네. 자꾸 누르는 느낌. 뭐 일어나지 못하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흐름이다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위험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장에서는 빨리 조금 이렇게 나와주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거래 대금이 좀 감소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거래 대금도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해줘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거래 대금이 약해진다. 네. 이거는 조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에 있는 종목, 높은 가격에 있는 그 주식을 계속 누군가가 물량을 사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서 그 거래 대금이 거래량과 이런 수급의 어떤 흐름의 기준이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네. 높은 가격을 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어저께의 만주와 오늘의 만주가
가격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어제의 거래대금과 오늘의 거래대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의 거래대금이 더 많죠. 네. 어제는 10,000원이었는데 오늘은 12,000원이에요. 똑같은 만주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은 12,000원짜리 만주와 10,000원짜리 만주는 다르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거래대금이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거래대금은 떨어져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주가가 오르지만 거래대금은 예, 떨어진다. 거래대금은 떨어진다.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대금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사기는 사는데 네. 그냥 막 집어삼키면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세력들의 장난에서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뭐 이제 자전거래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지금 뭐 금융당국이 상당히 이제 막 두 눈을 이렇게 강하게 지금 쳐다보고는 있지만 네. 그런 과정들이 왜 만들어지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가려면은 누군가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갈 거 아니에요. 네. 누군가가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가겠어요? 오, 못 나가잖아요. 네. 네. 아, 우리가 이사를 가려도 누군가가 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가를 강하게 띄우겠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기준이 없는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주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이제 막 이제 네. 들어가시다 보면은 거기서 탁탁탁탁 던져주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네. 사실 거래대금이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많은 매수세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돈이 몰린다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거래대금이 감소하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아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미 좀 거래가 살짝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매도의 관점을 잡으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매물대 앞에서 멈춘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주가를 보시면은 막 이렇게 이제 막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잖아요. 움직이다 보면은 어떤 특정 구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매물들이 많은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어떤 매물대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얘가 주가가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많은 매물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심리는 이미 그 많은 매물대가 있고 그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미 소위 말하는 물려 계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면은 이분들의 심리는 어떻겠어요? 본전이 딱 왔어. 그럼 빨리 팔아버리고 싶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항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그 주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항이 좀 있지 저항이 않을까요? 상당히 많겠죠. 네. 그러면은 이 저항의 매물대를 뚫는 거와 뚫지 못하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매물대에 강하게 근접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일부 차익 실현을 하던 일부 이익을 내가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나서 강하게 만약에 뚫는다 그러면은 네. 나머지 물량으로 추격을 이끌어 가시던 아니면은 내가 강한 추세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확인을 하고 또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물대에 이미 많은 그런 매물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전이라든지 아니면 네.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지쳐 있었던 네. 그런 어떤 그 투자자들이 던질 수 있는 물량이 대기가 되어 있는 그런 매물대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매도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주도주의 변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각 종목들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소위 말하는 대장주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장주를 따라가는 후속주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요. 네. 항상 대장주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 네. 시장을 이끌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소부장 종목들 이렇게 네. 따라오듯이. 네. 자, 그런데 대장주가 묶여 있어요. 가질 못해요. 네. 후속주, 소부장주 이런 종목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죠. 쉽지 않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대장주의 방향은 섹터의 방향과 흐름,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네. 이미 대장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 섹터군에 대한 흐름이 이미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무너지고 있는데 내 종목은 간다? 이거는 사실 조금 쉽진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어떤 수익권에 있을 때 아니면은 내가 또 가지고 있는 매매 기준에서 내가 또 다른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매도의 관점들을 좀 잡아가시면 실질적으로 좀 안전한 매매를 좀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께서 주식의 꽃은 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매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5가지 신호를 통해서 또 매도할 수 있는 타점 제대로 잡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내용들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한영석 대표님의 꿀팁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을 통해서 커뮤니티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커뮤니티방 입장하시면 매일 저녁 진행하는 야간 21시 온라인 방송의 무료 강의 링크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강의 들어보시면 이 다음 장, 내일 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차익 실현의 기준과 이 고점을 어떻게 돌파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시황과 제대로 된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 통해서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제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이 매수와 매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 마련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다음부터는 또 한영석 대표님의 본격적인 캔들 교육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는 하단 자막 통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큰 화면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화면을 통해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주식교육 1타 강사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의 이 교육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같은 이름인 거 아세요? 같나요? 네. 왜냐면은 반대 단어가 아닐까요? 왜냐면은 그 선은 똑같아요.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가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얘는 지지선이 될 수 있고 얘는 저항선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1층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이 네. 바닥은 뭐가 돼요? 그냥 1층에 이렇게 있을 때 내 발밑이 이게 바닥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지하 1층에 있으신 분들은 이 내 바닥이 위에는 뭐가 돼요? 천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면이지만 서로 내가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주가의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보다 뭘 것 같으세요? 방금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가격보다요. 네. 위치. 캔들의 위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좋은 캔들의 모양이 나왔다 하더라도 수급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게 네. 위치가 틀려져 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그 매도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제가 다시 한번 좀 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지지선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냐면은요,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겠죠.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반복해서 어떤 멈춘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 어떤 특정 가격대가 오면은요, 거기서부터 다시 반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자, 그러면은 왜 그럴까 이렇게 살펴보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영업이익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있겠죠. 근데 그 실적에 대한 베이스를 놓고 봤을 때, 아, 이 가격까지 이 이하는 너무나 이거는 저평가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주가가 오면은 충분히 얘를 되돌려야 되겠어.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매수를 해야 되겠어 하면서 기다리는 대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기 세력들이 어떤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수급의 캔들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의 심리가 그 안에 담겨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이렇게 쭉 하지만은 어떤 구간에 왔을 때 또 얘가 반등을 하다가 하락을 하지만 또 어떤 이런 특정한 구간에 왔을 때는 얘는 계속 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격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쌍바닥, 삼중바닥 뭐 이런 어떤 바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는데 이런 바닥이 결정이 반복해서 이런 바닥이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바닥이 결정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이 정도 가격이면 심리적으로 여기서부터는 매수세가 들어올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더니 얘가 이제 쭉 주가가 이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올라갈 때도 보면은요, 저항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지지선 다음의 기준에서 이제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하던 주가가 어떤 가격대에 가면은 이렇게 딱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림인데 이 이유가 뭘까요? 본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전에 대한 심리, 그 다음에 바닥에서 뭔가 매입을 하셨던 분은 차익 실현의 욕구가 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얘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여기서 반등의 어떤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딱 매수를 해야 되겠어 하면서 이제 반등의 흐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쭉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저항을 딱 받는 거죠. 왜? 요 앞에서도 이미 많은 그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의 어떤 가격대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매물대가. 그래서 요 매물대 주가가 딱 올라 버리면 여기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전 왔으니까 빨리 좀 팔아서 좀 이렇게 손실을 빨리 조금이라도 줄여야지.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새롭게 편입해서 올라가신 분들이 그래, 이 가격대에서는 항상 막혔던 그런 어떤 옛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일부 좀 팔고 나가야지 하면서 또 매물대가 또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저항을 많이 받다 보면은 주가의 흐름에서 우리가 지지선과 저항의 구간에서 우리가 편입과 매도의 그런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하나 잡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이 저항에서 강하게 위로 돌파를 하거나 이 지지선에서 강하게 이탈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언젠간 되돌리겠지. 특히 이탈했을 때 언젠간 되돌리겠지. 그런 거는 안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탈하는 흐름의 기준이 나왔을 때는 빨리 여러분들이 뭐 손절 또는 아니면은 차익 실현의 기준을 빨리 설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딱 지켜보고 고점에서 100%를 다 전량 차익 실현한 게 아니라 한 50% 정도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50%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여기서 살짝 이렇게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나머지 50%를 전량 차익 실현을 하셔도 여러분들의 수익은 보존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여기서 빵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 50%를 가지고 좀 더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 나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 매도의 관점을 어느 포인트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런 지지와 저항선의 추세의 흐름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방금 저항선이었죠.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갔어요. 뚫었어요. 그럼 얘가 다시 이렇게 주가가 하방의 압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때는 이 저항선이 무슨 역할을 한다?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주가의 어떤 특히 우리가 박스권 장세에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많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주가의 흐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얘도 주가 강하게 뻗어나갔어요. 근데 고점에서 막힌 그런 옛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밑으로 빠지긴 하지만은 요 바닥 저점에서의 우리가 반등의 흐름들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을 다시 끌어올리죠. 그런데 주가의 흐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바닥에서 일정한 부분에서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얘가 계속 반등의 흐름을 갖고 가지만 요 어떤 특정 고점에서는 주가가 계속 밀리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패턴들이 평행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패턴도 나타나죠.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좀 더 강하게 반등했다가 또다시 하락, 반등. 이런 구조의 패턴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대한 흐름에서 이탈이 되거나 이렇게 돌파를 하거나 이런 이탈과 돌파의 흐름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대응이나 아니면은 빠른 어떤 손절이나 차익 실현의 기준 이런 기준점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합니다. 앞에 그동안 깝깝하게 막혀 있었던 이런 고점들을 강하게 돌파를 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때요? 여기에서 강하게 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또 강하게 또 이탈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이탈의 범위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좀 최소화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되돌리는 구조에서 이걸 다시 제자리 되돌아가는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의 어떤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추세의 어떤 상승의 어떤 에너지의 기운이 꽉 차 있는 캔들의 패턴이 만들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수익의 구조를 좀 더 늘려나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화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TV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뭔가 알 것 같은데 사실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뭐 차 한 잔 드시고 이렇게 잠깐 누워 계시고 하면 또 다 잊어버리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방송만 딱 보신다고 해서 금방 이 매매 패턴 기준점들을 완전히 다 알아가실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이 끝나고 또 이제 저희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방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참여를 해 주시면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를 해드린 이 교육 내용들, 이 자료들을 다 같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서 좀 더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21시부터 또 여러분들한테 좀 더 깊은 기준점 교육을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방송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내용을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또 매수를 할 때 기준 또 매도를 할 때 기준이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면은 좋겠지만 다 모르시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많은 내용들 또 방송에서 하지 못한 또 정말 실전에서만 쓰일 수 있고 저희가 실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매매 기준점 이런 것들을 또 오픈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준점에 현재 또 들어와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종목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뭐 아무리 지수가 많이 올라가도 사실 내 종목은 아직 차갑고 춥고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기준점 교육을 받으시면서 또 하나 내 종목을 진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목을 진단하면서 어떤 내가 기준이 만들어지면 이런 기준 안에 들어와 있는 또 어떤 새로운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편입을 하시면서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좀 시장을 볼 수 있는 좀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그런 교육을 여러분들한테 21시부터 또 추가적인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는요.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좀 키워가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같이 교육에 참여하시고 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저희 교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하셔서 내일의 수익 좀 더 키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익 날개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셨습니다. 들어보시면서 공감도 많이 되시고 더욱더 공부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자막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 무료 커뮤니티 방에서는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실 수가 있고 오늘 공부했던 내용, 자료 모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야간 21시에 매일같이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의 링크까지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자막 통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